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됐는데 매출 상승이 없거나 마케팅의 효과가 없으신 분들, 근데 왜 효과가 없는지 모르시겠는 분들, 매출은 좀 나오는데 막상 남는 돈이 없으신 분들, 한 3개월 차쯤부터는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죠? 결과 9월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놀던 매출이 5,500만 원을 달성하고 이번 8월 휴가철에 매출 1억을 달성했다고 불과 3일 전에 전화가 오셨거든요.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본질은 뭐죠? 핵심 요소 한 가지를 뽑는다면 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국에 노출이 늘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플레이스 순위가 오르고 해도 매출이 늘지 않는다는 거는 네, 안녕하십니까, 마코장입니다. 오늘은 저랑 5년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컨설팅팀 팀장님 한번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장갑컴퍼니 컨설팅팀 팀장 심영찬입니다. 이번에 처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장 대표님과 함께 5년 정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10군데의 음식점에서 점장을 경험하였고, 대표님과 배달 매장도 함께 동업도 해봤고 해우 총괄 팀장으로 5개의 매장을 총괄하여 진행하였고, 현재는 장갑컴퍼니 컨설팅의 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참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이전에 해우도 하고, 그 이전에는 배달 전문점도 하고, 저도 배달 전문점 장가를 창업하기 이전에는 여러 매장을 돌면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정말 수많은 매장들을 경험을 했고, 지금은 장갑컴퍼니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하는데, 잘 되는 매장이랑 안 되는 매장이랑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보통 나누는 기준이 뭐죠? 매출이죠. 그러면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이랑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은 공통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매출이 잘 나오는 음식점은 그 지역에서 손님들한테 소문도 많이 났을 거고, 인터넷상으로도 네이버나 SNS를 통해 검색하여 찾게 되는 음식점이나 맛집들이 잘 되는 음식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음식점의 매출이 계속 쌓여나가려면 신규 고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던 사람들이 맛있어서 만족해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여나가야지 결국에 매출이 쌓이잖아요. 한 번 먹고 만족을 못 시켰으면 또 뒤에서도 말들도 나올 거고. 외식업의 기본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음식점을 구성하는 요소가 5개 정도 있다 생각하는데, 서비스, 분위기, 퀄리티, 상권, 마케팅, 이렇게 5개가 있다 생각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배달 전문점이나 해우는 그래 나름대로 꽤 잘 됐었죠. 저는 잘 됐다 생각합니다. 꽤 잘 됐었는데 그 5가지 중에 뭐가 충족이 됐었나요? 저희 해우는 마케팅에서 제일 손님들한테 잘 보여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비스는 어땠죠, 저희가? 저희는 저희만의 매뉴얼도 만들고 손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설문 할인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면서 저희가 손님한테 설문도 받고, 그 설문을 토대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함께 개선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는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번 시간에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설문조사를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정보들을 받았었죠? 보통 손님들이 음식점 나갈 때 다 웃으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설문을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는 웃으면서 나갔던 손님들이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작성해 주었어요. 예시로 몇 개가 있었냐면, 저희 울산 지역에는 바닷가다 보니까 파리 같은 게 매장에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손님들이 지적을 해준다거나, 음식이 조금 늦게 나갔는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설문조사에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손님들의 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았지만, 전화번호도 동의를 구하고 수집을 했었고, 그 전화번호 토대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수도 있었고요. 어떤 경로로 왔는지,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왔는지, 네이버를 통해서 아니면 당근마켓을 통해서 왔는지, 그런 것들도 수집을 하면서 이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노출도 시키고 하지만, 실제로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환이 되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을 했던 거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서비스는 그렇고 해우의 퀄리티는 어땠었나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럽지만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영업 첫날이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제 손님이 주문을 해서 저희가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왼쪽에서는 멍게를 어떻게 잡냐 물어보고, 오른쪽에서는 개불을 어떻게 잡냐 물어보고, 저도 광어 손질을 몇 번 안 해본지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음식을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저희 부모님도 와서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계단을 보고 사진도 찍고 자랑해야겠다면서 하시더니,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는 좀 쓴말을 많이 하셨었죠. 저희가 처음에 회사 사정도 굉장히 안 좋기도 했고 해서 정말 준비 기간 없이 빠르게 시작을 하고, 직원 수가 뭐 15명, 17명, 20명 가까이 될 때도 회를 따봤던 사람이 없었죠.
없었죠. 일찍을 해본 사람이 없었죠. 맞아요. 일식을 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 됐나요? 저희가 해우에서 제일 밀었던 상품인 계단이 아무래도 손님들이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사진만 봐도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내리를 좀 심어줬지 않나. 사실 워낙 예뻤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분위기죠. 해위의 분위기가 사실 그때 돈이 많았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지극히 평범했고, 제가 그때 항상 했던 말이 저희 매장의 최고의 인테리어는 이거 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민하게 계단에 뭐가 삐뚤거나 하면 막 다시 하라고 들여보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좀 깐깐한 편이긴 한데 대표님은 너무 깐깐해서 괜히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하라 하기도 좀 눈치가 보일 정도로 깐깐하게 하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여줄 게 사실 계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단 하나는 정말 멋들어지게 나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해우 총괄팀장으로 계실 때도 계단 사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나오려고 메뉴를 몇 번 바꿨죠. 제 기억상 거의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얘기가 나오고 해우를 운영한 전체 기간 동안은 20번에서 30번 사이는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 사진 하나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해우의 분위기는 어땠다? 인테리어나 다른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플레이팅 하나로 매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해우의 상권들은 좀 어땠었죠? 저는 A, B, C 상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A급은 부산의 광안리, B급은 부산으로 쳤을 때 기장 정도, C급이 이제 저희 해우 울산점이었다 생각하는데 바다를 앞에 두고 있지만 유동 인구가 하나 없고 저희가 장사 처음 열었을 때 첫날에 앞에 손님이 한 팀도 지나가지 않는 걸 보고 이게 될까라는 솔직히 두려움이 많이 컸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자리를 아프니까 사장이다 뭐 점포골에서 통해서 봐서 그때 다 같이 보러 가자 한 날 있었습니까? 새벽에 일 마치고 2시 반인가 3시에 출발했었어요. 네, 저희가 새벽 3시인가 출발해서 한 5시인가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쪽잠 자고 아침 9시에 그 주인분이랑 미팅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반응들이 다 어땠었죠? 너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공사도 반쯤 진행되다 말았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손님들을 대체 어떻게 끌어올까?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 한 명 없고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은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울산점을 열기 전에 진주점이 이미 웨이팅이 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진주점도 상권이 C급 정도 되는데 그 C급 상권에서도 이 가격으로 줄을 세울 정도면 이거는 어딜 가든 불러 모을 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제가 막 한 명 한 명 설득도 많이 시키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 참 사실 호기로운 제 이야기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사실 대망의 마지막 5번째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가 시작을 했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마케팅에 대해서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지했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닥치는 대로 다 했죠. 맘카페,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 아이디 막 335 막 다 모아가지고 맘카페에 글 썼으니까 댓글 달라고 단톡방에 막 매일마다 올리고 각 지점 중에서 누가 영수증 리뷰를 가장 적게 모았는지 참 이게 우여곡절도 많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매달 매출이 성장해 나가고 결국 휴먼스토리에 우연히 운 좋게 나가게 되는데 그게 260만 뷰가 터지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휴먼스토리 촬영한 그 주부터 한 2주간 매장마다 전화가 100통 이상 왔습니다. 하루에. 그때 저희 플레이스 통계에 찍혔던 트래픽 양 기억납니까? 2만이 넘는 숫자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많게는 2만 명이 넘게 해우 울산점 검색해서 들어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2만 명이나 한 번에 검색을 하고 하니까 바로 상위 노출이 되고 그게 점점 더 잘 돼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일식이라고 하면 외식업에서 노력이나 경력이나 기술이나 그런 게 가장 많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식을 도전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매장이 나름대로 다 잘 됐어요. 핵심 요소 한 가지를 뽑는다면 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해우가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은 저는 플레이팅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쵸. 결국에 마케팅을 해도 마케팅 거리가 있어야지 마케팅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이론 중에 막 클럽 이론, 제가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최고의 픽업 아티스트한테 헤어스타일링부터 막 화장 받고 예쁜 여자가 가장 많다는 강남 클럽을 가도 번호를 따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들죠? 본질이 좋지 않아서. 제 본질이 좀 그렇게 안 좋나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꾸며서 내놓기는 하지만 인기가 없을 수가 있죠.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나 맘카페 침투나 그런 마케팅을 진행을 했을 때 많은 호응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본질이 좋아야 돼요.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본질은 뭐죠? 제일 눈에 먼저 보이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음식의 플레이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팅 외에도 내부의 인테리어가 예쁘거나 익스테리어가 화려하거나 뭔가 특이점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가게를 이미 창업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진짜 사진 한 장으로 우아하면서 클릭할 만큼 바꾸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매장의 매출이 안 좋거나 마케팅을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거나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됐는데도 매출이 증가를 안 한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에 노출이 늘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플레이스 순위가 오르고 해도 매출이 늘지 않는다는 거는 그 가게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게만의 와우 포인트를 하나 만든다든지 다른 가게와의 차별점이 있어야 저희 가게가 선택받고 노출이 전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식당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처음 올 때 우리 매장은 뭐가 특이하고 특이하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도 특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매장은 맛있어요, 친절해요, 좋은 거 써요, 다 좋은 거 쓰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거는 다 같은 메시지를 할 때 한 가지 다른, 똑같이 회가 나가도 계단으로 나간다거나 플레이팅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를 찾아왔던 고객님들 중에 좋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한 바베큐집 사장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쪽갈비 구이집으로 저희 울산 해우와 똑같은 상권에서 비슷한 사건이었죠. 건물을 사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음식점도 쪽갈비 구이 6개월집 해본 게 전부라 저희 자가 컴퍼니에 컨설팅 의뢰가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사장님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 끝나고 1시간 정도를 기다려주셔서 저랑 얘기를 나누는데, 가게 평수가 200평이고 투자를 하시려고 건물도 사셨고 한 달 이자가 1,0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월 매출이 1,900만 원, 정말 이제 부탁을 하셨거든요. 좀 살려달라고. 굉장히 또 부담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게, 그 상권이 해우 울산점 상권이랑 굉장히 비슷했죠. 거기서 어떤 마케팅이 잘 먹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유입이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기존 쪽갈비 구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던 매장이었기 때문에 이걸로는 승부가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관광지 상권에 맞는 음식으로 음식을 아예 바꿔보자 사장님께 설득을 드렸고, 처음에는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음식이다, 나는 자신이 없다, 매출이 오를 수 있냐 라는 의심을 정말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는 해우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바베큐 플레이터 느낌으로 크게 온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믿어달라 하고 컨설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해우랑 비슷한 개념이죠. 딱 나오면 푸짐하게 여러 가지 바베큐들이 한 상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참 그게 잘 먹게 들어갔죠. 네, 바다뷰와 크게 음식이 한 판이 나오다 보니까 해우 때와 똑같이 손님들이 앉으면 카메라부터 들더라라고 사장님께서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결국에 사진을 찍게 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포인트를 집어 드리고 그 상권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상권의 마케팅 흐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채널에 홍보를 하면 한 3개월 차쯤부터는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죠? 결과 9월 달에 컨설팅이 끝나고 재오픈을 했는데 12월이 되는 순간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놀던 매출이 5,500만 원을 달성하고, 이번 8월 휴가철에 마케팅도 열심히 하시고 사장님도 운영을 열심히 하셔서 매출 1억을 달성했다고 불과 3일 전에 전화가 오셨거든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 감사 인사가 오셨다고 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외식업이 매출이 성장하고 잘 되는 데에는 그 핵심 포인트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 만족스러운 식사, 만족스러운 서비스, 만족스러운 분위기, 만족스러운 퀄리티, 만족스러운 상권, 마케팅에는 각각 그 매력들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잘 짚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개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식당이 있는데, 평범한 칼국수를 파는 식당이었는데 시 외곽의 강 앞에서 칼국수를 파는 매장이었는데 시 외곽까지 손님들이 오지 않는데 컨설팅 신청을 하고 싶다 연락이 왔었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거기도 사실 관광지의 느낌이 나는, 평일엔 주변에 공장에서 많이 오고 주말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평수가 한 20평에 테이블 개수 10개, 12개 그런 상권에서 칼국수에 플레이팅을 하고 전골 메뉴나 보쌈 메뉴, 전 메뉴 이렇게 세트식으로 해서 객단가가 기존에 끼케야 10,000원, 12,000원 나오던 거를 지금은 한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세트 구성을 하고 세트를 시그니처로 해서 마케팅을 밀면서 오신 손님들이 다 보쌈에 칼국수에 파전 그 세트를 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객단가를 그렇게 높이고, 거기는 매출 변화가 없었죠. 그 매장도 앞에 매장과 마찬가지로 월에 2천만 원을 팔지 못했었는데 이번 추석에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월 평균 7천만 원을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안 그래도 추석 때그 단톡방 내용을 저도 잠깐 봤는데 추석 전날에 600만 원 파셨다고 하루에.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힘드셨겠다고 하니까 뭐 600만 원으로 그러시냐고 1000만 원은 팔아야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칼국수집이나 해도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모든 매장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드는데 핵심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해우 매장도 그렇고 수십 개 매장을 컨설팅하고 수백 개의 사장님들과 지금 마케팅 대행을 하면서 인사이트가 더 많이 쌓여버렸잖아요. 저희 장가 컴퍼니 이 컨설팅 상품에 장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장가 컴퍼니 컨설팅의 장점은 컨설팅이 끝난 후 사장님이 매장의 문제점을 자체적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실 수가 있고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새는 돈 없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아서 찾으실 수 있고 추후에도 사장님 스스로 매장을 고쳐 나가실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일반적으로 돈만 주고 메뉴를 주는 그런 컨설팅과는 다른 컨설팅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플레이팅이나 그런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정산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나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수치가 이렇게 되면 이상이 생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해결 방안이 있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컨설팅을 문의하실 때는 절대로 그냥 돈만 주고 맡겨놓고 너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실 분들은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박수가 이렇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저희도 열심히 하는 만큼 사장님들이 또 잘 따라와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렇게 성공 사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가 하나예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죠. 그래야지 저희 컨설팅 팀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업 컨설팅 회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 또한 노력을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됐는데 매출 상승이 없거나 마케팅의 효과가 없으신 분들 근데 왜 효과가 없는지 모르시겠는 분들 매출은 좀 나오는데 막상 남는 돈이 없으신 분들 왜 이게 매출은 나오는데 남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장이 잘 돼서 확장이나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싶은데 방향이나 방법을 잘 모르겠는 분들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마케팅도 제대로 안 해보시고 매출이 안 오른다 이런 거는 조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해볼 거를 다 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합하고 저희가 마케팅콜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가 컴퍼니 컨설팅팀 심영찬 팀장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컨설팅 하면서 저희가 여러 매장들 만나면서 이제 나왔던 사례들이나 알려드릴 내용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으면 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